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월가월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이사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좀 잠깐 휴가 와 있습니다. 네. IMF에 이어서 세계은행까지 이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뱅킹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서 크레딧 축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딧 축소 현상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발표한 것은 올해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는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반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 4분기 이후에 금리 인상을 보류하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피벗을 다시 해서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데에 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작년부터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리세션 리스크는 작년부터 알려진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장들이 설사 리세션이 오더라도 시장의 반응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리스크, 뱅킹에서 터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실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터질 수 있는 이런 알려지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뱅킹 리스크가 조금 잠잠해지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이유는 단기성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상환이 올해 이제 되는데 그게 규모가 영어로 얘기하면 $270 빌리언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게 80% 정도가 중소형 은행에서 이제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올해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발 은행 위기, 더 높은 수익, 더 안전한 투자처를 향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감지되고 있는 머니 무브의 흐름은 어떤가요? 글쎄요,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들여봤습니다. 이 건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가 산악지역이라 네. 저희가 지금 막대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7 trillion 정도가 지금 마니마켓 펀드에서 은행에서 은행으로 움직이고 또 중소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움직이고 마니마켓 펀드에서 있던 현금들이 다시 국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지난 2, 3주 동안에 현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컸던 이유는 지금 제로금리 시대를 2년 동안 이상 겪으면서 은행들이 그냥 부실한 자산 운용을 함으로써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위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많은 자산을 빼가지고 마니마켓 펀드에서 다른 마니마켓 펀드로 또 마니마켓 펀드에서 다시 CD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들어서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일은 이 은행 간에 계속 지역적으로 이 캐시들이 움직이니까 은행 간에 경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좀 더 많게
CD 같은 경우는 단기라도 2년짜리가 5% 이상이 이자율을 주고 있습니다. 5.25에서 5.5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과잉 경쟁을 통해서 은행 간에 사실 피를 흘리고 있는 거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은행은 자산이 거기에 오래 있지 않으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 문제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최근에 다시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런 자산들이 국채 2년짜리로 다시 몰려서 국채가 3%대에서 다시 4%대로 가까이 지금 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자들은 현금 활용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어떤 투자 스타일과 전략으로 시장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어떻게 투자해야지 돈을 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저희가 외람되고요. 지금 2023년부터 24년까지 그러니까 50% 이상의 투자자들은 아마 이게 또 다른 기회다라고 말씀 나누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0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이벤트로 볼 때 지금 현재 리스크가 아마도 시장에서는 아주 바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반은 좀 더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은데 저희가 합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어디가 아웃퍼포밍 되고 어디가 언더퍼포밍 되는 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웃퍼포밍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입니다. 특히 AI하고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취업 회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틱톡이 아무래도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 결과가 좀 부정적입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마 M&A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큰 수혜가 있는 구글하고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되겠죠. 이런 회사들이 아마도 수혜가 받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디비든이 많이 주는 은행 CD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희가 잘못된 투자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디비든 인컴이라고 있죠. 내락률이 7%에서 많게는 10%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중견 이상 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하시면 아마 변동성은 적어지고 1년에 7년에 10%에서 10%의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정한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투자 목적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좀 틀려지겠죠.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중소형 기술주가 지금 변동성이 예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스닥이나 다우보다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기술주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100대 그 중소형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P 레이쇼가 20 이하로 된 주식들이 참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그만큼 가격을 인정 못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은행권들은 사실 베이스 밸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기해서 P가 4% 이하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위기지만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이사였습니다.